15. 학교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안전하고 양육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학교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학교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와 학부모 간의 지속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학교 안전계획 개발 및 시행에 지역사회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인식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전략을 설계하는 방법과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을 참여시켜 솔루션을 개발하고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이 장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학교 안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학교 안전 조성 지역사회 참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현지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지역사회의 조직과 협력하는 것은 학교 안전을 위한 추가 자원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파트너십 형성의 이점. 지역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학교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자원과 지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멘토에 대한 접근, 기술 기부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파트너십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더 큰 협력을 촉진하여 더 강한 공동체 의식과 학생, 교사 및 학부모 간의 더 큰 연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적합한 파트너 식별. 잠재적인 파트너를 식별할 때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성공한 파트너십 유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협력할 의향이 있는 지역 조직을 찾으십시오. 또한 설문조사나 포커스 그룹을 사용하여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유형과 여러분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파트너 평가. 잠재적인 파트너를 확인한 후에는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평판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좋은 품질이고 학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와 목표 설정. 파트너십의 목표와 목표를 설정할 때 상호 이익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성하려는 목표와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두 당사자가 동일한 페이지에 있고 함께 협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역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은 학교 안전을 위한 추가 자원과 지원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을 보장하려면 조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식별하고 신중하게 평가하며 목표와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의사소통 라인을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파트너와 전략을 마련하면 학생들을 위한 더욱 안전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 개발. 효과적인 학교 안전 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기타 지역, 사회 구성원 등 모든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학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할 사람을 식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청, 지역사회 지도자, 지역법 집행기관 및 기타 전문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어야 할 사람을 파악한 후 다음 단계는 안전계획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와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여 취약성 및 잠재적 위험 영역을 식별합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 대응, 회복하기 위한 모범 사례와 입증된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목표와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안전계획에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명확한 정책과 절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안전계획을 구현하려면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다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 학생에 대한 더 나은 감독, 교직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사고를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계획을 포함시키십시오. 성공적인 안전계획의 예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는 국립정신 건강증진 및 청소년 폭력 예방센터에서 개발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교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학교가 취약성을 식별하고 예방 및 보완을 계획하며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위험과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과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안전계획에는 예방조치, 대응 전략 및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도움으로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공개적으로 소통하기 양방향 대화 구축의 중요성.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학습 환경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양방향 대화를 구축하면 양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잠재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와 가족 간의 신뢰와 이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고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양방향 대화를 구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면 회의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설문조사는 빠르고 쉽게 부모에게 연락하고 긴급한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도구입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와 업데이트를 학교 커뮤니티에 알리는 데 매우 좋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하려면 부모가 받아야 하는 정보의 유형,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안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대화 및 피드백 채널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학교의 가장 큰 동맹자인 학부모의 지원과 이해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모든 계획이 충족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할 때 학교는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강화된 보안 조치, 추가 정신, 건강자원 등 현재 시행 중인 모든 예방 조치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얻고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하고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의사소통은 양방향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학교가 학부모와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학교와 대화할 수 있는 것에도 관한 것입니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려면 학부모가 우려사항과 제안을 학교 행정관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간단한 온라인 양식일 수도 있고 사무실에 있는 건의함일 수도 있고 학부모가 학교 교직원과 대화할 수 있는 지정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간의 양방향 대화를 구축함으로써 학교는 강한 신뢰와 협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교육자는 안전계획을 개선하고 학교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학교 안전계획의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참여는 종합적인 학교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역기업, 신앙 기반 조직 및 기타 지역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학교는 학교 안전계획에 대한 더 많은 리소스와 지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파트너를 식별하는 것은 학교 안전계획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신뢰성, 학교가 안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려는 의지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파트너의 실적을 조사해야 합니다. 학교는 또한 파트너십에 대한 자체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 파트너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학교 안전계획을 개발할 때 학생, 교사, 교직원, 학부모, 학교위원회 구성원, 지역사회 지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잠재적인 안전조치와 전략을 브레인스토밍하고 학교 안전에 관한 기존 연구와 데이터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와 기대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계획이 효과적이도록 하려면 모든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안전계획에는 잠재적인 취약성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안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정신, 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의 열린 대화와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잠재적인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신속하게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은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기여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의 의견과 노력을 인식하고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학교는 또한 성공을 강조하고 학교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데 귀중한 기여를 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학교 안전계획의 개발 및 실행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킴으로써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육성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파트너를 통해 학교는 안전 목표를 달성하고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리소스와 지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봉사활동 전략 설계. 봉사활동 계획을 설계하는 것은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전단지를 만들어 지역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법 집행기관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단지는 빠른 홍보에 특히 유용합니다. 연락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개인화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데 관심이 있는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안전 프로토콜 및 전략에 대한 정보는 물론 학교 및 지역법 집행기관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커뮤니티에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인기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학교 안전 프로토콜 및 전략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피드백을 요청하고 대화를 주최하고 업데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계획을 설계할 때 대상 고객이 누구인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한 청중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올바른 플랫폼과 채널을 식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인구 통계에 맞게 메시지를 맞춤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청중은 인기 있는 속어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메시지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반면 나이가 많은 청중은 더 진지하고 전문적인 메시지에 더 잘 반응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작성할 때 설득력 있고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명확하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독자가 메시지에 대한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인적이고 정서적으로 공감되어야 합니다. 봉사활동 계획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응답률, 응답 시간 및 기타 주요 지표를 추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개선하거나 교체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내어 이러한 팁을 고려함으로써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봉사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솔루션을 개발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학생, 교직원 및 직원을 참여시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학생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학생, 교사, 교직원이 폭력 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때 학교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맞는 전략과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개발에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려면 신뢰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진과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폭력을 예방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사와 행정관은 학생의 우려사항을 경청하고 피드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학생과 성인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학교에서 안정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솔루션 개발에 교수진과 직원을 참여시킬 때 모든 사람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멘토링, 지도,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행정관은 징계 시스템을 설정하고 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교직원은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전문성 개발 및 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 주도의 이니셔티브는 학교 폭력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함께 모여 괴롭힘 방지 캠페인, 동료, 지도 프로그램 또는 보다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폭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부분인 존중과 친절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참여의 노력을 인식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성공을 인식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솔루션 개발에 계속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료증, 특별 특권 또는 학교 집회에서의 표창과 같은 보상은 학생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활동 참여에 대한 바우처나 상품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개발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학생, 교수진, 교직원을 참여시킴으로써 학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각 이해관계자의 고유한 역할을 이해하고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보다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이 영상의 17장에서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가 어떻게 필수적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지역 조직 및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형성, 학교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 증가, 학교 안전을 위한 전략 개발 및 조치에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봉사활동 전략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학교 안전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킬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다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학생의 비행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습니다.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학교 안전이 주로 학교 문제이며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련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종합적인 학교 안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획 개발 및 실행에 학부모,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 지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학교와 학부모 간의 지속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와 가족 간의 열린 의사소통은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돕고 멘토링과 지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가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학교에 오기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에 다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과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려면 학생, 교직원 및 교수진을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반적으로 학교 안전은 포괄적인 접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며 규칙과 규정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람들은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